남들에게 보여지는 결혼식이라는 건 30분? 하객 입장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대학생분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혼자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의 근황을 잠깐 얘기 드리자면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 드린 적은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전에 결혼을 하고 이미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희 남편하고 같이 결혼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껴지고 상당히 좀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로 20대 때 재테크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총 3가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인데요. 결혼하면 딱 떠오르는 3가지 단어가 있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줄여서 스드메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결혼 준비를 했었는데 정말 요즘에는 분기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3년 동안 이어지면서 폐업한 업체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공급은 전혀 따라가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준비할 때도 좀 비싸다고 느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심해지겠구나. 나중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비용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커플의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비용에 대한 부담은 좀 덜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결혼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넉넉하게 예산을 짜 두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마음껏 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결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주거에 대한 비용도 있고 특히 가전이나 가구를 구입할 때도 그동안 한참 돈을 모을 때는 무조건 가성비 있는 거, 싸고 저렴한 거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구입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가성비가 좋았지만은 가전이나 가구는 한 번 사면은 오래 쓰잖아요. 신혼 준비할 때는 좋은 걸 사서 오래 쓰자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런 가전이나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신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할인 폭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그 할인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좀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사면은 오래 사용하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과감하게 이번에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 외에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렀다거나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드레스를 입었다거나 비용을 크게 많이 들인 건 아니에요. 남들에게 어쨌든 보여지는 결혼식이라는 건 거의 30분? 사진 촬영을 하더라도 거의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제가 다른 결혼식에 갔을 때 하객 입장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생각해 봤을 때 주차가 편해야 되고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거, 교통이랑 음식 이 부분만 좀 더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사실 이 2가지만 신경을 쓰면은 나머지는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신혼여행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딱 한 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추억이 남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갈 수 있는 여행지에서 가장 좋은 리조트나 풀빌라 이런 식으로 예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재테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물론 저는 지금도 절약, 저축을 하고 있는데 평생의 중요한 순간에 딱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이럴 때 그동안 고생한 나한테 보상하는 측면에서 돈을 또 어느 정도 쓰는 것도 앞으로의 재테크나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동안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왔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꿀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한번 또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로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는 측면에서 재테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20대 때부터 대학교를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때 가장 많이 독립을 하는 시기인데요.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오롯이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집을 구하는 것만큼은 본인이 스스로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어렵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원룸 임대도 많이 해봤는데요. 계약 체결을 할 때 저는 이제 임대인으로서 부동산에 계약서를 쓰러 가면은 임차인분들이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았어요. 8, 90% 정도는 부모님이랑 꼭 항상 같이 오시더라고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에 집을 구하러 갔을 때 일단 뭐부터 제일 먼저 보나요? 우선은 몇 평의 집을 계약을 할 건지, 뭐 원룸을 살 것인지 아니면 투룸을 살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지하철역이나 버스에서 도보로 몇 분 정도 걸리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밤늦게 귀가해도 괜찮은 지역인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건물이 구축인지 아니면 신축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그 조건에 이제 맞춰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직접 부동산 방문을 통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독립할 때 어때요? 이왕이면은 좀 좋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욕심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런 집들은 없거나 하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할 건지 좋은 집에 들어갈 것인지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막 원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조금만 원룸도 5, 6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나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하게 되죠. 정말 운 좋게 뭐 집도 깨끗하고 위치도 좋은 집을 찾았는데 딱 한 가지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은 뭐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거나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부동산 사장님들이 소개를 해주실 때 집주인과 잘 아는 사이다, 오랫동안 거래해왔다, 신용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하죠.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찝찝하지만 이 가격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집을 찾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집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부동산 통해서 보러 다니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롭고 좀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날씨도 막 덥고 하다 보니까 집을 하루에 뭐 5군데, 6군데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전세가가 매매 가격보다 뭐 높은 경우 아니면은 전세 가격이 훨씬 떨어져가지고 집을 빼려고 할 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기 사건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이러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을 계약하실 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이와 같이 최근에 오피스텔 뭐 원룸 전세 사기 사건으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나쁜 분들이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결코 비하하거나 신뢰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일 나쁜 사람들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집주인이나 그리고 이에 동조한 중개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쁜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부동산에 내가 계약을 할 것인지 최소한 부동산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소중한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안타까운 점은 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대학생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약점을 이용을 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주고 범죄에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꼭 재테크나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기초에 대한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집을 알아보거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많은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재테크 공부에 저는 적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냐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무조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부동산 그런 오프라인 수업을 좀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뒤풀이 자리가 있으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그때 제가 수업 같이 듣는 동기들이 대부분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 주변에 반대하는 배우자가 있다거나 그게 없어서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그 말이 좀 처음엔 이해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직장인 신분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나도 평소에 일하느라 굉장히 바쁘고 힘든데 왜 자꾸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본업에 육아까지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곧바로 수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혼이었고 책임질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비교적 좋은 조건이긴 했지만 똑같이 사람인지라 힘들고 직장을 다니면서 끝나고 나면은 녹초가 돼서 막 책 한 권 들여다보기도 참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퇴근 후에 정말 막 피곤한데 몸을 이끌고 자녀들 식사 차려주고 놀아주고 재운 다음에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거구나.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시는 분들이 종종 생겨요. 나중에 이렇게 좀 이유를 물어보면은 배우자가 너무 심하게 반대를 했다거나 안 좋은 상황 직전까지 가는 경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동을 중단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계속 시간을 빼서 부동산도 보러 다녀야 되고 또 수업도 들으러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 소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주 놓이게 되는데요. 배우자가 이해를 해주면 괜찮은데 자녀가 있다 보면은 혼자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를 이해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서운함이 생긴다거나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로 인해서 결국에는 공부를 포기하는 그런 케이스도 저는 제 주변에 정말 많이 봤어요. 사실 20대 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행도 다니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또 연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릴 일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짬을 내서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고 미래를 조금씩 준비를 한다면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내가 재테크 공부하기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꼭 한번 드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대에 재테크 공부를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총 3가지. 첫 번째로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거. 두 번째로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많은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다. 오늘 제가 얘기해드린 3가지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